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자녀와는 대화가 안 통하고 친구는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 사귀기는 더 어렵습니다. 제 친구 한 분은 환갑 지나고 나니 친구가 5명도 안 남았다고 하셨어요. 만약 이 문제를 방치했다면 어땠을까요? 결국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다가 우울증까지 왔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시죠? 딸이나 아들과 통화하면 잔소리만 하게 되고, 오랜 친구들과는 할 말이 없어지고, 복지관에 가도 어색하기만 하고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절반 이상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가족도 있고 지인도 있는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하면 관계는 더 멀어지고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는 답이 있습니다. 500년 전 이황이 평생 깨달은 인간관계의 지혜를 명언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먼저 이황이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1545년 44살의 이황은 을사사화라는 정치적 참극을 목격했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싸움으로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충신과 간신이 뒤바뀌는 끔찍한 상황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 이황은 깨달았습니다. 권력이나 이익으로 맺은 관계는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이황은 진정한 인간관계란 무엇인가를 평생 연구했어요. 그리고 69살에 세상을 떠날 때 신분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습니다. 자, 그럼 이황이 남긴 명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황의 첫 번째 명언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쉽지만 남의 말을 듣는 것은 어렵다. 듣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다. 이황은 젊은 시절 학문적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상대방 말을 중간에 끊고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말만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 후 이황은 경청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이황은 조급하게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제자는 말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스스로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정리되었어요. 이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그분께 선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 한 번은 도산서원에서 일하는 70살 관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야기였지만 이황은 2시간 넘게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왜 그런 하찮은 이야기까지 들어주시나요? 이황이 답했습니다. 하찮은 이야기란 없다.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추억이고 경험이다. 나이 들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는 큰 기쁨이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증명됐습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들어주기만 해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85% 높아진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이왕의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 자녀가 말할 때 3초만 멈추세요. 조언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들으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이렇게만 공감해 주세요. 조언은 내가 원할 때만 하세요. 내 생각 말해줄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전에는 딸이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 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했죠. 이제는 요즘 힘든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돼, 이야기하고 싶으면 엄마가 들어줄게, 이렇게 해보세요. 실제로 한 분은 이 방법으로 30대 딸과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전에는 통화할 때마다 싸웠는데 이제는 딸이 먼저 전화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왕의 두 번째 명언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진정으로 높은 사람이다. 겸손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가까이 온다. 이왕은 명문가 출신이고 학문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태도가 있었대요. 특히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로는 정중하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왕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높음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왕은 제자들에게도 스승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제자가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즉석에서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며칠 더 생각해보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스승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거죠. 또 이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장점을 보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남의 단점을 보는 사람은 가난해진다. 한 번은 임금이 이왕의 학문적 업적을 크게 칭찬했는데 이왕은 이렇게 답했어요. 신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학생에 불과합니다. 옛 성현들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자존심이 관계의 가장 큰 장벽이 된다고 해요. 자랑이 오히려 친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주나 자녀 이야기는 3분 이내로 하세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내 이야기 대신 상대방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잘 지내네 이런 말 말고 요즘 운동하시나 봐. 안색이 참 좋아 보여 이렇게요. 과장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칭찬하는 게 중요해요. 멀어진 친구에게는 간단히 문자를 보내보세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네. 차 한잔 어때? 괜히 미안하다는 말 필요 없어요. 실제로 한 분은 10년 만에 친구와 재회하셨대요. 간단히 문자 한 통 보냈는데 친구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왕의 세 번째 명언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10사람의 마음이 열린다. 이왕도 50대에 도산서원을 만들 때 처음에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먼저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를 환영했어요. 이왕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다가가지 않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한 번은 이황이 한 농부에게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청했는데 농부가 신분 차이 때문에 부담스러워했어요. 이황은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배우고 싶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며
농사일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 농부는 나중에 이황의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연세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 새 친구를 만든 사람들의 87%가 먼저 다가간 사람이었대요. 기다리면 안 오고 먼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가갈까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옆자리 사람에게 가볍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시나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리고 공통 관심사를 찾으세요. 등산 좋아하시나요? 노래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담 없게 만남을 제안하세요. 다음 주에 같이 산책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만 걸어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절당할까 두렵다고요? 이황도 거절당한 적 많아요. 10명에게 다가가면 3명 정도만 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거절당해도 내 잘못이 아니라 타이밍이 안 맞았거나 상대방 사정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 분은 70살에 등산 모임을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혼자 산에 가서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다니다가 몇 달 하다 보니 서너 명이 함께하게 되고 지금은 10여 명이 매주 등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황은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현재를 잃고 자랑하는 사람은 친구를 잃는다.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과거 무용담 반복하지 마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하면 지루해해요. 현재 이야기를 나누세요. 둘째, 건강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병원 다녀온 이야기는 5분 이내로 끝내세요. 셋째, 정치나 종교 이야기는 조심하세요. 의견이 다르면 감정만 상하거든요. 넷째, 돈 이야기는 피하세요. 경조사비 따지지 말고 자녀 학비 자랑하지 마세요. 다섯째,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매일 카톡하면 부담스러워요.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이황이 평생 강조한 3가지 명언을 기억하세요. 첫째, 말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황의 말처럼 듣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전화해서 3분 동안 듣기만 해보세요. 조언하고 싶어도 참고 그랬구나만 말하세요. 둘째, 자신을 낮추세요. 이황의 말처럼 낮추는 사람이 진정 높은 사람입니다. 친구에게 진심 어린 칭찬 문자를 보내세요. 요즘 건강해 보여서 좋다. 이런 짧은 문자면 충분해요. 셋째, 먼저 다가가세요. 이황의 말처럼 한 사람의 용기가 10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복지관이나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시나요? 이것만 해도 큰 용기예요. 이황은 69살에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사귄 친구들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진정한 행복이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왜냐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이황처럼 지금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관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저녁 자녀에게 전화해서 듣기만 해보세요. 내일 친구에게 칭찬 문자 보내보세요. 이번 주 복지관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인사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명언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나이 들어 더욱 빛나는 삶을 사는 지혜를 계속 나눠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